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는 누군지 아실 테고, 자, 이번에 이제 자극과 반응 단원 있죠? 그 단원에서 이제 뭐냐 하면은, 102페이지에 청각기와 평형감각기 들어갑니다. 청각기와 평형감각기. 알겠지?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눈을 얘기했고, 이제 귀를 얘기하는데,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지.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었던 그 영화, 나 닮았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그 영화가 사실은, 만약에 한쪽 눈이 지금 결막염 앓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안대를 하고 와서 본다. 그럼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안 느껴집니다. 이쪽에서 오는 신호하고 이쪽에 오는 신호가 머릿속에서 조합돼가지고 3D가 완성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고 말입니다. 상대편 친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다 샤프로 찔러봐. 그러면 요렇게 하실 때 어디든 다 찔러요. 샤프 갖다가. 손 안 다치고.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누인 다음에 거리를 달래주잖아요. 오케이? 상대편 눈 감게 하고 니네들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상대편 애가 샤프를 갖다가 찍을 때 손을 찍어 그냥. 원근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 한쪽까지. 알겠니? 방향성은 조절이 되는데 원근 조절이 안 되죠. 한쪽 눈 가지고. 그래서 두 눈 가지고 그 광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그거에 의해서 뭐냐 가까우냐 그걸 판단해내는 거야. 그거에 이제 결정판이 이제 영상에서 이제 3D까지 이제 완성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게 하는 보디? 맞아? 보디 바람 불고 막 좌석에서 막 와 이렇게 움직이고 물 튀고 막 와 하면서 머리 뒤에서 잡아당기고 그건 아니다. 그치? 그럼 귀도 두 개 있으니까, 그렇지. 귀도 두 개 있다는 얘기는 소리에 어디서 들려오는지를 알 수 있어.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은 여기 먼저 도달하고 신호가, 그 다음에 약간의 차로 여기에 도달하니까 뇌에서는 이쪽 방향이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알겠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귀가 두 개니까. 고맙지, 그치? 그러고 보니까 콧구녕도 두 개네? 그럼 콧구녕이 두 개라는 얘기는 결국은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인가? 방구가 누가 꼈지? 이거 알 수 있는 게 없네. 이쪽에서 오면 여기 콧구녕에 먼저 도달하고 이 콧구녕이 나중에 도달하니까 그 차이에 의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 콧구녕 두 개인 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인류가 진화돼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콧구녕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일부러 빨리빨리 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꽂고 다니다 이렇게? 뭔싱? 변싱.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다 이제, 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두 개는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로 가자. 통합하자. 콧구녕 통합. 자, 어쨌든 이제 청각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 귓바퀴가 있고 귓구녕이 있죠. 이제 소리를 여기다 모아주면요. 귓구녕 안에 이제 귓속 털이 있고요. 이게 많아지면 이제 귓속 털 과다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귓밥 있고요. 자, 기체의 진동이 최초로 진동하는 게 고체 진동으로 바뀌는 게 고막입니다. 고막. 얇은 창호지 한 장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1cm 정도 되는 창호지. 부르르 떨리면요. 여기에 뼈다구가 몇 개가 붙어 있냐면은 3개가 붙어 있어. 3개. 요거는 이제 뼈다구 3개가 북체야, 북체. 둥둥둥둥둥. 오케이? 북체 쿵쿵쿵 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해서 자, 그 다음에 2층 맨션이 있어. 2층 맨션. 2층 맨션 집이 뭐냐면 달팽이관이지. 달팽이관에 2층 창문을 두들겨 대는 거야. 쿵쿵쿵쿵쿵 두들겨 대는 거야. 여기서 브르르 달렸는데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즉 다시 한번 이거 확대해 볼게. 고막이 이만하지? 고막이 이렇게 뼈다구 하나 붙어 있고 또 뼈다구 하나 붙어 있고 또 뼈다구 하나 붙어 있어. 뼈다구가 3개가 붙어 있어. 고막에 3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3개, 세 번째 그 뼈다구 쪽에, 요렇게 조그만 뭐냐? 그렇지. 이 달팽이관을 이렇게 말린 거를 돌돌돌 말린 거 풀게. 풀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 2층 창문 있어. 이거 무슨 창문이냐면, 이게 무슨 창이라고 하면 난원창이라고 그래. 이름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난원창인데요. 자, 보세요. 고막의 진동이 이만큼의 면적에 가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뼈다구 3개에 의해서, 이거 청소골이죠. 청소골에 의해서 이 정도의 면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곳이 종이를 뚫을 수 있는 원리랑 똑같아. 이런 뭉툭한 송곳으로는 종이 못 뚫지, 그지? 끝에 집중되는 거지. 결국 뭘 나타내는 모식도가 되는 거야? 청소골의 역할, 뭐니? 소리의 증폭이 되는 겁니다. 소리의 증폭.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전달해 왔을 때 여기 고막 지나고 나서 청소골부터 이렇게 돼. 진동수는 변함이 없다. 진동수는 변함이 없고 진폭의 크기가 증가한 거야. 즉 소리의 세기가 증가한 거야. 높낮이는 변함이 없고 세기가 증가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요, 청소골이 증폭시키고 나서 난원 창문 때립니다. 이 창문을 때리면요, 이 안에 뭐 들어있니? 이 안에 액체 들어있어요. 자, 림프액이 들어있습니다. 림프액에 2층 창문에 림프액 진동합니다. 이제 액체 진동으로 바뀌어서 2층 진동하고요. 그 다음에 1층으로 내려오죠. 1층으로 내려와서 이 진동이 요 막이 있어요, 여기. 요 막. 요걸 기저막이라고 그래. 기저막. 2층하고 1층에 공간이 있어. 이걸 달팽이 세관이라고 그래. 달팽이관에 2층, 1층 사이에 공간이 있어. 이거를 달팽이 세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막을 뭐라고 그래? 기저막.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막을 뭐라고 그래? 덮개막. 근데 기저막에 뭐가 돋아나 있어? 청세포. 청세포가 막 돋아나 있어. 이 청세포 끝에 뭐가 있냐면 감각모가 있어. 감각털. 감각털이 딱 여기 닿잖아. 덮개막에 닿으면은 청세포가 흥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림프의 진동이 2층에서 1층까지 딱 내려오면은 이 기저막이 위아래로 진동을 해. 기저막이 위아래로 진동하면 요 청세포 있지? 청세포에 있는 감각털이 여기 덮개막에 닿았다 떨었다 하면서 흥분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소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청각이 형성되는 거.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 청세포 끝에 당연히 청세포 다음에 무슨 신경이 연결되는 거야? 도소는 신경이니까 청신경이 연결돼서 신경이 연결돼서 어디로 가? 대뇌의 피질로 가는 거야, 역시. 대뇌의 피질. Understand? 대뇌의 피질. Understand? 여기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눈깔이 아무리 2.0으로 좋다고 할지라도 여기 뒷대가리에 드릴로 구멍 뚫어가지고 빨대 꽂아가 쪽쪽 빨아먹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알겠어? 무슨 말 알지? 뇌로 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 다음에 뇌로 듣는 거야. 알겠지? 여기가 바로 감각령이 있단 말이야. 대뇌에 감각령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중추입니다. 청각의 중추 누구라고요? 대뇌. 시각의 중추 누구라고요? 대뇌. 알겠지? 연합 뉴런들의 모임, 중추가 되는 거야. 연합 뉴런들의 모임, 중추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건 뭐야? 요건 청신경. 청신경은 감각신경이다. 감각신경이야. 감각 뉴런이야. 감각 뉴런. 오케이? 됐지? 구심성 뉴런이다. 구심성 신경이라고도 해. 모이는 거니까. 구심성 신경. 자, 다시 한번 순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리의 기체 진동, 음파라고 하죠. 자, 음파가 쭉 오면요. 기체 진동이 최초로 고막에서 고체 진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막 진동한 다음에 청소골 소리 증폭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달팽이관의 2층 창문인 남원창을 때리면요. 2층을 전정계라고 그래요. 듣기만 하면 전정계. 그다음에 1층으로 내려오는데 고실계라고 합니다. 고실계. 그러면 기저막이 진동을 하죠. 기저막이 진동을 하면 덮개막에 이 청세포가 닿았다 떨었다 하면서 흥분이 되고 그 청세포의 흥분이 청신경을 따라서 대뇌의 피질로 가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뭐 굳이 여기서 교과서 밖에 얘기를 하자면 이쪽 가까운 곳에서는 고음, 여기는 중음, 뭐 여기는 저음을 느낀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몰라도 돼. 알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지. 달팽이 세관 안에 요 부분 있죠. 요거. 기저막, 그 다음에 위에 뭐냐, 요거. 청세포, 덮개막,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청각이 실제로 형성되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을 코르티 기관이라고 그래. 근데 요건 좀 알아봐줘, 그냥. 코르티 기관. 좀 익숙하게 해줘. 코르티 기관이 어딨니? 그러면 눈깔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 코르티 기관이 어딨니? 그러면 발바닥에 때가루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겠지. 그지? 코르티 기관이 어디 있니? 달팽이관 안에 달팽이 세관 내에 있는 거야. 알겠지? 즉, 청각 형성 기관이. 알겠어요? 코르티 기관.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근데요, 실제로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맨 밑줄에, 102페이지 맨 밑줄에 나왔지. 청세포와 청신경 분포는 코르티 기관이 있어 음파를 수행한다. 이제 맨 밑줄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 림프가 채워져 있다. 뭐 이것도 뭐 여러분들 아는 내용들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네, 평형감각이죠. 자, 우리들의 교재는 103페이지로 갑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 맨 위에 봐라. 복습할 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전정계니 고실계니 그거 외우지 마시고 그림상으로 그냥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경로만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평형감각기가 있는데 여기 봐라. 평형감각기. 여기 보면은
반고리관이 있어. 세 개가 있어, 세 개. X축, Y축, Z축으로 세 개 반고리가 있는데 이 안에 림프액 들어있다. 림프액. 자, 어느 방향으로 돌더라도 얘들 회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반고리관 하나만 딱 그려볼게. 자, 반고리관. 자, 반고리관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감각모가 나 있어. 이렇게 감각모. 감각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감각모, 요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세포가 이제 헤어셀이다. 헤어셀. 헤어셀인데, 알다시피 이게 머리카락 털들이 달려있는 셀이야. 세포, 유모세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감각모라고 그래, 그냥 감각털. 그 다음에 그 밑에 당연히 신경이 있겠지? 감각신경이 있지, 뉴런. 그래서 역시, 어디론가 가. 지금 무슨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잘 봐. 자, 반고리관 하나를 일단 끄집어냈고요.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반고리관 안에 뭐 들어있어? 좀 전에 뭐 들어있다고 그랬어? 빈 공간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니? 이거 액체 뭐야? 무슨 액? 림프액 들어있어. 림프액. 됐지? 자, 니네들이 쫙 돕니다. 아, 이쪽이군요. 자, 쫙 돕니다. 자, 돌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돈다고 치죠. 시계 방향으로 돈다. 자, 도는 순간, 따뜻! 돌아요. 자, 도는 순간, 니네들 이 안에 있는 액체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정지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 소위 말해서 니네들 그, 물 있잖아. 대접에다가 그 물 따라 놓고 물에 뭐 있다고 해서, 이게 물에 뭐 떠 있어. 그래서 이걸 돌리면은. 그래서 돌리면 물이 돌아가니? 안 돌아가지. 가만히 있지. 이상하네, 이 새끼. 가만히 있지. 그지? 따로 놀지? 맞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잘 봐. 반고리관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반고리관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안에 있는 림프액, 노란색 림프액 있지. 얘네들은 그대로 있어, 처음에. 알겠어? 그러면서 얘가 반고리관에 붙어 있는 놈이야. 요거 감각털이라고 하자. 감각털이야. 반고리관이 돌아가는 거야. 요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오른쪽으로 휘는 거야. Understand? 오케이? 자, 이게 뭐니, 이게 림프액인데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반고리관의 감각털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지? 하얀색으로 내가 하얀색으로 쓴 게 돌아가는 거야. 니네들 몸뚱이가 돌아간다는 건 하얀색으로 이게 감각털하고 이거 반고리관이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안에 있는 림프액은 처음에는 가만히 멈춰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그럼 얘가 처음에 돌 때는 어느 쪽으로 휘어? 이쪽으로 휘겠지? 맞아? 이렇게 휘겠지, 그지? 휘게 되면 그때 흥분이 일어납니다. 이 감각세포 흥분이 여기다 전달돼. 감각신경이 흥분이 전달돼가지고 여기서 전류가 발생해. 감각신경의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네 글자로. 활동, 전위. 활동, 전위. 발생해서 쫙 가면, 어지러워. 이렇게 돼. 처음에 돌 때, 어지러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다가 한참 돌면 어떻게 되지? 한참 돌면은 림프액도 마찰해서, 이 반고리관의 마찰해서 같이 돌아. 림프액도. 알지? 그래서 니네들 물 담아놓고 계속 돌리다 보면 결국 나중에 물도 돌아가게 돼 있어. 집에 가서 좀 해봐, 좀. 자, 돌아가면 물이 같이 돌아가죠? 그러면 바로 쓰죠? 감각털이 바로 서요. 그럼 어지러움 크게 느끼겠니, 안 느끼겠니? 거의 안 느끼겠지. 감각털이 휘어야지 어지러움을 느끼는 건데, 감각털이 안 휘니까 어때? 그냥 그러니까 영화에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 그냥 쫙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 내 인생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파노라마가 쫙 지나가는 것 같아. 뺑뺑이 타봤지? 회전목마 타봤지? 그러다가 이제 멈추는 게 또 이제 압권이야. 천천히 멈추면 괜찮은데 갑자기 멈출 때 돌아버리는 거야. 갑자기 멈췄어. 막 돌다가. 그럼 어떻게 되니? 이 안에 있는 물이, 액체, 림프액이. 가만히 있니?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운동관성이라고 해서 관성이라는 건 자기 일관성을 지키는 거야. 일관성. 도니까 계속 도는 거야. 딱 멈췄는데 반고리가, 그러니까 나는 멈췄어. 그러니까 반고리가 멈췄는데 이 안에 있는 액체는 계속 도니까 이렇게 휘어.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 휘어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또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야. 오케이? Understand?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여기가 세이타 1, 여기가 세이타 2. 세이타 1이 세이타 2보다 크다. 자, 어떨 때 더 어지러움이 크죠? 멈출 때야, 돌 때야? 돌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 돌 때야? 아니면 멈출 때야? 이쪽 각도가 더 크니까. 멈출 때 더 큰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활동전이의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세 개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요거에서 누가 더, 이거는 돌 때야, 멈출 때야? 멈출 때 더, 이 감각뉴런의 활동전의 빈도가 컸으니까 더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야. 이거는 돌 때, 도는 순간. 됐어? 이거는
한참 돌고 있을 때, 한참 돌고 있을 때인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뉴런의 이 감각 신경의 안팎의 전이차는 존재합니다. 이제 배울 거야. 마이너스 70으로 안팎의 전이차는 존재하고요. 이온의 이동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야. 모든 세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이온들의 이동은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죽으면 이온의 이동이 멈추겠지만, 알겠지?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한참 도는 중에서도 이 감각 뉴런의 안팎의 전이차는 존재한다. 이온의 이동은 있다라는 거 잊지 말란 말이야. 대신 지금 한 말이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은 요 다음 강좌인 활동전이, 즉 흥분의 전도를 배우고 나면 무지하게 쉬워집니다. 이 부분이. 알겠어요? 그 부분까지 배워. 흥분의 전도까지 배우면 돼. 난 그걸 지금 통합시켜서 니네들한테 얘기해 준 거니까. 자, 따라서요. 이게 휠라면요. 이 관성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관성력. 오케이? 자, 관성력이 생기려면 관성력은 뭐에 의해서 생기냐면 가속도에서 생기는 겁니다. 힘을 줬을 때 힘. 이건 힘에 비례하는 값이죠. F는 ma라는 거죠. F는 ma. 갑자기 물리 얘기가 나오네요. 자, 힘은 질량 곱빼기 가속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F는 뭐예요? power죠, power. 힘이죠, power. 오케이? 그래가지고, 예. 이게 힘이 가속도를 만드는데, 가속도는 A는 T분의 델타 V. 자, 그래가지고요. 예.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예. 자, 물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간에, 예. 머리가 갑자기 쥐가 나기 시작하네. 아우, 참. 보세요. 가속도는요, 속도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속도 변화. 속도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시간분의 변이, 그죠? 예, 거식입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빠르기도 변해야 되고 방향도 변해야 되는 거야. 방향과 빠르기가 변해야지 관성력에 의해서 이게 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니네들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놀이동산 가가지고 이 속도 변화가 없는 것들은 밋밋할 수밖에 없어. 등속 원운동하는 거 회전목마 타봤자 아무런 느낌 없습니다. 알겠어요? 직선,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들, 열차 타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가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기와 방향이 확 바뀌는 거 있지? 확 가는 거. 빨라졌다 느렸다. 죽여줍니다. 알겠어요? 우와! 자, 바로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니네들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가고 싶다? 놀이동산. 타보고 싶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일 끝내주는 게 뭐냐, 거기. 무슨 랜드에 있는 거. 안 돼,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랜드입니다, 랜드. 오케이? 예.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잖아. 그지? 그게 죽여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귀에서, 이 전정기관 아니라 반고리관, 이 전정기관, 얘네들의 이 믹싱된 이 작업들이 여기서 이제 죽여주는 거지. 쾌감을 일으키는 거야. 자, 반고리관을 정리해 봅시다. 반고리관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림프액 들어있습니다. 자, 관성이라는 적합자극 있죠.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 관성에 의해서 회전 감각을 담당합니다. 회전 감각. 됐죠? 회전 감각. 됐죠? 그 다음에 주머니 두 개가 있어. 뭐 통낭, 소낭이라고는 주머니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 자, 이 주머니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전정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 전정기관. 전정기관 안에는 이 주머니 안에는 감각모가 역시 있어. 감각모가 있고 거기에 모래가 있어. 이게 모래? 이게 모래. 오케이? 모래가 있어. 자, 이 모래 이름을 들을 청자, 모래사자, 성사자라고 그러고 귀자, 돌석자, 이석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야, 이거. 자, 분필가루입니다. 탄산칼슘 가루입니다. 알겠습니까? 분필가루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그러면 분필가루가 중력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감각모가 휘어져. 감각모가 휘어져가지고 니네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구나,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위치 감각입니다. 중력이라는 적합 자극을 받아서 위치 감각을 담당해. 전정기관. 알겠니?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작동 안 해. 그래서 니네들이 비탈길을 올라갈 때 이 세이타라는 각도로 올라갈 때 니네들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죠. 나는 항상 지면에 수직하게 걸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지면에 수직하게 걸어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렇게 다니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죠? 니네들은 어디에 수직하게 다니니? 중력 방향에 수직하게 앞으로 숙이면서 기어 올라간단 말이야. 알겠니? 그 까닭은 바로 누구 때문이야? 전정기관에서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이야. 이렇게 기울여라라고. 안 그러면은 자빠진단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청사 이석 있는 이 전정기관은 중력이라는 적합자극에 대해서 위치감각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치감각. 자, 그러면요, 물어볼게요.
소연이 언니가 우주에 갔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아니에요? 소연이 언니. 소연이 언니가 갔을 때 둥둥둥둥 떠다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는 전정기관은 어때요? 위치감각 필요 없죠? 무중력 상태니까. 근데 이거 반거리관은 작동할까 안 할까요? 반거리관. 반거리관 작동합니다. 즉 실험을 해보고 가상 실험. 자, 소연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뭐라고 그러죠? 소연이 언니가 아우 어지러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관성이라는 거는요, 우주 어느 공간에서도 다 작용을 하는 거야. 알겠지? 관성이라는 이 물리량은 뭐에 비례하냐면요, 질량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알겠죠? 예. 관성 크겠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우주 공간에서도 관성이 작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요거 우주 공간에서 작동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감각한 요 감각 뉴런에 의해서 감각한 정보는 과연 어느 중추로 갈까? 전정기관과 반고리관, 달팽이관은 대뇌로 간다며. 달팽이관, 청각의 중추는 대뇌라며. 그러면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의 중추는 어디냐고. 아니, 얘하고 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뭐 먹었을 때? 뭐 처먹었을 때? 막걸리? 내가 좋아하는 술이고. 뭐 먹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주 또 있잖아. 막걸리 말고. 막걸리 다음에. 소주. 그렇지. 내 컬러링이 소주송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뭐 전화할 일 없으니까 믿지도 않으실 수 있지만, 지금 몇 년째 지금 소주송입니다. 뭐 제 여동생이 녹음해 준 거거든요. 동생이 이제 뭐 프리랜서 성우를 해서 옛날에 그 네이트에 무슨 엽기송이니 무슨 송이니 많이 이제 불렀어. 애기 목소리로 소주송을 부른 거야. 소주 가져와! 막 이렇게. 소주가 최고라는 그러한 그 컬러링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상당히 그 질타가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여러 어른분들이 좀 바꿔라. 컬러링 좀 바꿔라. 네가 7시 이후에 저녁 7시 이후에 전화를 안 받으면은 어디서 소주 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야. 전화 안 받으면. 소주 빨고 있구나. 자, 그리고 자꾸 이미지가 그렇게 된다. 근데 바꿀 줄은 몰라. 그러니까 일단 냅두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관성입니다. 알겠죠? 네. 저는 관성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비틀비틀 거리는 건요. 소주를 쪽쪽 빨고 비틀거리는 거니까 소주 먹고 취한내. 그래서 소주내, 소내 기억하세요. 알겠지? 소주는요. 자꾸 소주. 소내는 균형 감각입니다. 이제 외웠죠? 소내 균형 감각. 누구의 중추라고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의 중추입니다. 얘네들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여기다 신호를 보내줘. 됐지? 오케이? 소내입니다. 소내. 그럼 얘는 대뇌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후각기, 미각기, 피부감각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기타 감각기가 나오네요. 자, 기타 감각기가 나오는데 코털 있고요. 내 모습 나 같지 나? 살아있는 턱선. 오똑한 콧날. 콧날에 여러 종이가 찢어졌어요. 찢어져 보여줘 지금? 자, 턱선. 내밀어. 혓바닥 내밀어. 메롱. 자. 여기 보면요. 여기에 후각 상피 있고요. 후각 상피에 이제 섬모들도 있고요. 여기에 점액들이 있습니다. 점액도 있어요. 그래서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들어갑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제 똥 분자들, 똥가루라고 합시다. 화장실에 똥 싸는데 똥 분자들이 이렇게 딱 붙으면은 수용체, 후각 상피 세포에 수용체 단백질이 결합해가지고 냄새를 후각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역시 대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감기 들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두꺼워졌다, 이 점액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녹아 들어가지 못하니까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있잖아요. 맛은 기본 맛이 4가지지, 그지? 기본 맛 4가지지, 그지? 단맛, 짠맛, 신맛. 그다음 뭐냐? 쓴맛. 4가지인데요. 이 기본 맛 외에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후각 때문이야. 얘하고 믹싱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얘가 코가 막혀버리면은 그냥 같은 모든 게 그냥 니네들 그 바나나 우유를 먹어도 딸기 우유를 먹어도 아니면 무슨 뭐 초코 우유를 먹어도 그냥 단맛밖에 안 나. 알겠어? 그래서 무슨 향, 뭐 우유, 무슨 향,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닐라 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있어야지 구분이 가능한 거단 말이야. 알겠지? 자, 좋습니다.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적합적으로 수용돼가지고 역시 대내로 갑니다. 대내로 갑니다. 후각 대내로 갑니다. 상당히 예민하지만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수능이 가장 잘 일어나는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변연계라는 데가 있고요. 예, 변연계 한번 내가 언급했을 거야. 그지? 변연계가 있어요. 자, 요 부분에 여기서 이제 편도체라는 게 있는데 요 신경이 있잖아. 후신경이 여기를 관통해서 이제 대뇌로 갑니다. 특이하게 여기를 관통해서 이제 대뇌로 가니까 여기가 그 편도체라는 게 뭐냐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기쁨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후각이 바로 감정과 가장 밀접한 감각이라는 거야. 여기 관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니네들 눈이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보는 것만 가지고는 감정이 나쁘지 않대. 감정이 상하진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멀리서 똥을 딱 지켜보잖아? 그럼 감정이 별로 그냥 아무 동요 없어. 그 다음에 소리로 그냥 똥 싸는 소리 들어도 싸는구나. 얘네들 공중병사에서 느끼잖아. 옆에서 사람 부지직 뿡뿡뿡 쾅 이렇게 뭐 핵포탕 터지는 소리에 싸면 급했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냄새가 이제 코로 침범해 오면은 그때부터 기분이 더러워집니다. 인상 썩어지면서 어우 이 새끼 이거 발냄새 꼬랑냄새 이런 거 등등 어우 이런 거 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여간에 감정과 관련된 감각이 후각이랍니다. 그래서 꽃이라든가 이 상대방의 이 냄새, 채취가 이제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각은 여기 단맛, 그 다음에 쓴맛, 뭐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나눠졌는데요. 지금은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단맛도 다 감각합니다. 근데 좀 더 많이 약한 단맛에도 감각할 수 있는 게 뭐 혀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신께서 그나마 이건 좀 잘 한 것 같아요. 혀끝에 단맛 잘 보게 해준 거. 응? 맞지?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뭐 단 거 이래도 맛볼 때 어떻게 보니? 이렇게 혀끝으로 보지? 만약에 여기다 단맛 잘 보게 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 그 미각은 기본만 4개에다가요, 통각이 있는 게 있죠? 그게 매운맛입니다. 통각이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은 통각이에요. 피부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뜰분 맛은 뭐죠? 뜰분 맛? 그것도 피부감각입니다. 압각입니다. 압각.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뜰부냐? 이런 얘기는, 야, 압력 주냐? 이 새끼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피부감각기 있죠? 피부감각기는 통, 압, 총, 냉, 온. 이렇게 있어요. 통, 압, 촉, 냉, 온. 이렇게 있어요. 통, 압, 촉, 냉, 온. 가장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가장 많은 걸.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요. 냉각과 온각은요, 절대 온도에서 차갑다, 뜨겁다 느끼는 게 아니라 온도 변화에 의해서 느낀다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세요. 온도 변화에 의해서 느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느냐, 아니면 뜨거운 쪽으로 이동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냉점 감각하는 거, 이게 온점 감각하는 건데, 여기가 10도시고요. 여기가 35도씨, 여기가 20도씨, 여기가 45도씨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요 영역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영역에서 냉점이라는 건 낮아질 때 감각이 되는 겁니다. 차가워진다 얘기하는 거. 온점은 요 영역에서 뜨거워질 때 온점이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같은 온도 30도의 물이라도, 같은 온도 30도라도 차가운 데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차가운 물에 있다가 오면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고, 뜨거운 물에 있다가 오면은 차갑게 느껴지는 거 알겠지? 무슨 말이야? 이해가지? 같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자, 이렇게 온도 변화가 바로 얘들의 적합자극이 된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벗어나면 어떻게 되니? 그럼 냉점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더 낮아지면, 또는 온점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더 낮아지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얘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나쳐지면은요, 얘가 됩니다. 통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빨리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차가우면 드라이 아이스 잡고 있으면 어때? 차갑다는 느낌보다 아프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알지? 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뜨거운 물속.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하고 아들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 딱 아버지는 들어가면 뜨뜻하대.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시원하다. 이러는 거야. 탕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저거 분명히 뜨거운데? 아빠 진짜 시원해? 그래, 이 자식아, 들어와봐.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지? 들어와봐, 이 새끼야. 시원하다.
좋아, 알았어.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첨벙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니? 아, 뜨거! 그러면서 튀어나왔어. 그러면서 뭐랬는지 알아? 세상에 믿을 새끼 하나도 없다니까? 죄송합니다. 분위기 죽여주는군요. 예. 아, 이게 한때 유행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 시리즈야. 아버지하고 아들의 세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풍자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아들이 이제 기어 나오면서 이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얘를 때리는 거야. 너 이 새끼야 말버릇 어디서 배웠어? 막 좌패는 거야. 그랬더니, 때려라! 네 새끼 죽지! 나 죽냐! 내 새끼 죽냐! 이런 식으로 개기고, 그러더니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일렀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안 혼내는 거야. 그랬더니 지 새끼 귀한 줄은 알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네, 하나만 더. 자,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 감각이요. 자, 여기에, 감각세포죠. 감각세포가 드문드문 있어요. 이 A 피부 A 지점, B 지점이에요. 여기는 드문드문 있고 여기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하고 이 점을 찔렀어. 하나로 느껴지니 두 개로 느껴지니? 하나로 느껴지죠? 하나 찌르는 걸로처럼 느껴져. 두 군데를 찔렀는데 하나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맞아? 근데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찔렀더니 어떻게 되니? 두 군데로 느껴지겠지. 감각점의 밀도가 크니까. 감각적인 밀도가 크니까 어때? 더 예민하다 얘기하고 두 점으로 느낄 수 있는 최단 거리가 길어지니 짧아지니? 짧아지는 거야. 최소한 요 정도에서 두 점을 느껴지는 거야. 오케이? 얘는 여기서 두 점으로 여기하고 여기니까 여기는 벌어져야지 두 점으로 느껴지는 거고. 알겠어? 이해가니? 감각점의 밀도 적은 데는 등짝이나 팔뚝 이런 데 얘기하고 여기는 입술이나 손바닥 이런 데 감각점의 밀도가 큽니다. 알겠죠? 우리 몸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다르다. 그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감각기관을 다 끝냈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흥분의 전도, 흥분의 이동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